부모가 가르쳐야 할 두 번째 덕목은 정서 조절 능력입니다. 영아기에는요, 배가 고프면 울고 좋으면 웃고 당장의 그 감정을 드러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아기로 가면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조절해서 표현해야 된다는 걸 배우죠. 그런데 초등 시기에는 이 감정들이 좀 복잡, 미묘해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아기 때는 이렇게 말하죠. 엄마 너무 좋아 막 이랬다가 갑자기 엄마 미워 막 이러잖아요. 변하기는 해도 감정이 뚜렷해요. 그런데 초등 시기가 되면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과 미운 마음이 동시에 있다는 감정을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다 건강하게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배워야 하는 시기이죠. 이때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휘말립니다. 2016년에 있었던 일이죠. 8월에 이제 막 날씨가 더우니까 아저씨 세 분이 술을 좀 드시고 응급 구조 헬기 위에 올라가서 막 쿵쿵 뛰고 놀았어요. 그래서 25억이나 되는 수리비 폭탄을 맞은 사건이 있었어요. 올해 5월에는 역시 또 술을 마신 한 분이 가로수길 명물이었던 닛산에서 나오는 이렇게 분홍색으로 이렇게 도색된 아주 예쁜 피가로가 오래된 게 그 가로수길의 명물이 있었는데 그걸 비롯해서 벤츠, 포르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외제차 6대를 들이받아가지고 약 한 15억 정도의 피해를 낸 사건도 있었습니다. 생일인 친구를 태워준다고 고등학생이 무면허로 아버지 차를 끌고 나갔다가 생일인 친구는 죽고 5명의 친구가 다친 사건도 있었고요. 일본에서도 고등학생 친구 3명이 온천에 가서 샴푸 8통을 이렇게 막 풀은 거예요. 바디 샴푸랑 뭐 이거 여러 가지 종류를 풀어가지고 손님들 다 대피하고 막 온 사방이 다 너무 거품천지가 되어가지고 나흘간 문 닫고 청소만 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책임졌겠죠. 또 올해 초에 우리나라에 있던 어떤 고등학생은 인터넷 중독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집에서도 안 나오고 막 이러니까 부모님이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셨어요. 근데 얘가 이제 갔다가 외출을 나오는 기회가 있어서 나오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기서 탈출할까 생각하다가 불이 나면 문이 열리는구나 이걸 알아가지고 집에서 몰래 라이터를 가지고 간 거죠. 그리고 불을 질렀어요. 병원이 불에 탔거든요. 나중에 사건을 조사해 보니까 이 친구가 일부러 불을 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런 청소년을 비롯해 어른들까지 정서 조절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건, 사고는 무수히 많습니다. 진짜 한 해에도 몇십 개씩 쏟아지거든요. 정서 조절의 중요성이 막 팍 와닿으시지 않으신가요? 자, 흔히 부모님들이 잘못하는 정서 조절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축소 전환형입니다. 엄마, 내 동생이 뭐 장난감 부서뜨렸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엄마가 이러는 거죠. 아유, 뭘 그런 걸 갖고 울고 그래. 괜찮아. 엄마 새로 사줄게. 아유, 신경 쓰지 마. 자녀의 감정에 무관심하거나 무시하거나 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유형입니다. 시간 지나면 괜찮아져. 아이가 느끼는 저 감정이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 아이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이 부족해지고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관계가 약해집니다. 이러면 사춘기처럼 감정이 격변하는 시기에 안전하기 힘들겠죠. 두 번째 잘못된 정서 조절 유형은 억압형입니다. 형이 장난감 도로 갖고 갔어. 막 이렇게 동생이 막 와서 울어요. 그럼 이제 야, 너 지금 숙제는 다 하고 노는 거야? 너 공부할 시간 아니야? 그만 울고 빨리 가서 숙제나 해. 자녀가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비판하고 그럼 안 돼, 못 써 등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바른 기준이나 부모가 정한 한계를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부정적인 감정 자체를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아이는 축소 전환형의 부모보다 더 부정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신감도 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잘못된 정서 조절 유형은 방임형입니다. 엄마, 언니가 내 피자까지 다 먹었어. 막 이렇게 애가 울면 그랬어? 아이고, 언니가 나빴네. 이렇게 말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행동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거나 한계를 제시하지 못하는 거죠. 이럴 때 아이는 문제 해결을 배울 수 없고 공격적으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막 울거나 또는 무기력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방법을 쓰지 않도록 부모는 자녀의 감정을 인정해주고 스스로 다스리도록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 스스로 부정적인 감정을 전달함에 있어 자녀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누가 젖은 수건을 의자 위에 놨니? 이렇게 소리 지르는 대신 의자 위에 젖은 수건이 있네. 엄마는 축축한 의자에 앉는 거 싫은데? 라고 이야기하거나 수건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조그만한 종이에다 쪽지를 쓰는 것도 괜찮아요. 저를 제자리에 걸어주세요. 이런 방법이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한 번은 친구한테서 이렇게 손가락 2개 크기 정도의 헐크 피규어를 하나 빌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피규어를 가지고 와서 너무 재밌어하고 신나게 놀다가 이 피규어가 있으면 이제 얼굴을 뺐다 끼웠다 할 수 있는데 그 얼굴에 붙은 머리카락, 이렇게 헐크가 머리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뚜껑처럼 이렇게 조그마한 조각이 하나 있었는데 새끼손톱보다 더 작아요. 그런데 이 조각이 벗겨져서 없어졌습니다. 아들이 막 발을 동동 굴렀어요. 친구가 빌려주기 싫다 그랬대요. 그런데 자기 큐브를 막 억지로 빌려주면서 주말만 겨우겨우 빌려왔다는 거예요. 저랑 남편은 정말 한심이 났어요. 할 수 없이 그 피규어를 사기 위해서 시내를 2시간 동안을 돌아다녔어요. 토이저러스도 가고 문구점도 가고 온 사방 다 찾았는데 레고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을 다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일단 울상 짓는 아들을 달래가지고 머리 벗겨진 헐크를 들려서 학교에 보냈어요. 가슴이 조마조마하면서 우리 아들이 갔겠죠. 그리고 이제 가서 사정을 얘기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친구가 짜증을 내더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어디서 샀는지 알아보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자세하게 막 물어봤대요. 그리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놓고 저는 오전에 비가 척척 쏟아지는데 집 근처에는 없었으니까 또 아이 학교 근처로 가서 그 근처에 문구점과 장난감 가게를 비를 맞아가면서 2시간 동안 헤맸습니다. 저는 지금도 정말 헐크만 보면 이를 갈고 싶을 만큼 싫어요. 근데 못 찾았어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가 끝나고 아이가 와서 하는 말이 이게 정품 레고가 아니라 중국에서 나오는 짝퉁이래요. 그래서 2,000원짜리고요. 그래서 이제 동생이랑 지인들에게 막 부탁을 해가지고 주변 문구점에 다 전화를 해보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이 제품이 없대요. 동생이랑 친한 문구점 아저씨가 알려줬는데 이게 예전에 나오던 거라 지금은 없고 지금은 인기가 없어서 더 이상 단종돼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던 참에 그 친구 엄마가 전화를 주셨어요. 아유, 그거 비싼 것도 아니고 괜찮다고. 아유, 다 없어진 것도 아니고 머리만 없으니까 괜찮다 그러시면서 신경 쓰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자기가 어떻게 다른 걸로 보상을 해주고 잘 타이를 테니까 준모 마음 잘 달래주라고 다행히도 너무너무 좋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 아들이 옆에서 그 전화를 제가 받는 걸 보고 얼마나 안도를 했는지요. 그러다가 그 얘기를 듣다 말고 갑자기 엄마, 걔가 그러는데 무슨 비지마트 뭐 이런 데서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찾지? 막 그러다가 이 친구가 어느 동네에서 사냐고 물어보니까 어디래요. 그래서 그 동네를 막 이제 들어가가지고 인터넷에서 알파벳이 들어간 가게들을 막 검색을 했다가 비슷한 이름을 찾았어요. DC마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생필품 싸게 파는 매장인데 거기다 이제 전화를 해서 찾아갔더니 그게 딱 한 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사다가 다음날 아들이 그걸 들고 가서 아이에게 전해주고 미안하다고 하라고 그리고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주의를 단단히 줬죠. 다시는 빌려오지 말라고. 친구 장난감 빌려오는 거 아니라고. 이러는 와중에 이제 남편이 저희 아들이 조금 안 됐기도 하고 또 이것 때문에 저희가 너무 고생을 했으니까 인터넷으로 헐크를 4마리나 주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 준 날 저희 집에 빨강, 노랑, 초록, 파랑 뭐 이렇게 세트로 그때 요만한 것보다 좀 더 큰 한 손바닥 좀 한 3분의 2 정도 이렇게 큰 피규어 4마리가 저희 집에 도착을 했어요. 저희 아이가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다시는 헐크 빌려오지 말라고. 너 헐크 빌려오면 막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저희한테 정말 헐크는 악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그 4마리 헐크를 가지고 너무 신이 난 거예요. 한 마리도 없었는데 사실 이제 뭐 그런 걸 갖고 노는 게 그닥 좋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서 안 사줬었거든요. 그런데 평소에 안 사주던 헐크를 4마리나 사주니까 얘네들을 다 데리고 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갔는데 그 반에 다른 아이가 저희 아이의 헐크를 보고 막 너무 부러워하더래요. 그러면서 한 마리만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자기처럼 애처로운 마음이 들었는지 한 마리를 빌려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왔는데
네, 어떻게 됐을까요? 빌려준 그 헐크의 머리가 또 떨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찾아오라 그래.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딱 그러더라고요. 엄마, 은지 엄마가 나한테 안 그랬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죠. 너 걔한테 뭐라 그랬는데? 괜찮아 그랬대요. 난 안 괜찮아. 저는 막 그랬거든요. 근데 아들이 한 번 더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은지 엄마는 안 그랬잖아요. 감정을, 정서를 조절하게 도와주는 방법은 내가 유한 감정을 많이 만났을 때 내 감정을 조절하는 거지. 우리가 야, 너 울지 마. 지금 네가 신경질 낼 때야? 이렇게 말한다고 감정이 조절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배웠어요. 우리가 아이들의 정서를 잘 조절해주기 위해서 화를 내고 야단을 치는 순간 아이는 그것을 배우고 또 자신이 위축되며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자녀에게 따뜻하게, 부드럽게, 존중하면서 말해주세요. 바른 감정 처리 방법을 자꾸 보여주세요. 부모가 아이 때문에 화날 수도 있어요. 아이가 죄송해요 해도 안 풀릴 수 있어요. 저 헐크 사러 갈 때 진짜 안 풀렸거든요. 그럴 때는 반성할 줄 알아서 다행이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엄마는 아직 화가 다 안 풀렸으니까 좀 기다려 줄래? 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 번 말했는데 네가 엄마 말을 듣지 않으니까 엄마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속상하고 화가 나 라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법을 자꾸 보여주세요. 사실은 우리도 우리 부모 세대로부터 건강한 표현을 잘 배우지 못해서 살면서 불편하고 힘든 순간들이 많지 않았나요?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 또 그 부모님의 세대로부터 그렇게 교육받기도 했고 생활에 공공하면서 생존을 위해서 버텨내다 보니까 그러신 부분도 있으셨을 거예요. 사실 우리는 지혜롭게 감정 표현하는 법을 많이 배우지 못해서 살다 보면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거나 감정의 어떤 변화들, 소용돌이들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똑같은 어려움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자녀를 존중하고 건강하게 말해주세요. 자신의 정서를 잘 조절하는 능력을 키워주세요.